계좌 사용 내역 그리고 카드 사용했던 카드 사용 내역을 싹 받아서 갑니다. 청산가치에 들어와 버리니까 변제금이 높아져 버리는 것이죠. 이 단은 자체가 이미 허튼데 썼다는 말이잖아요. 탕감이 되면 많이 되면 좋겠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자, 누구나 개인회생을 하면 탕감을 많이 받기를 바라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죠. 한편으로는 채권자한테 미안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변제해주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장 내가 필요한 생활비나 이런 부담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탕감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개인회생을 해도 생각보다 탕감이 별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탕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게 마음을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4위부터 들어갑니다. 4위는 세금입니다. 세금이 많을 때 탕감이 잘 안 됩니다. 이 세금의 의미는 소득세, 부가세, 4대 보험 전부 다 포함하는 의미인데요.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힘들어지면 마지막에 부가세를 따로 빼놓지 않고 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바지 사장이라서 명의대여를 해줬는데 저쪽 사장이 장사가 잘 될 때는 열심히 세금을 내더니만 장사가 안 되니까 세금 채무만 남겨놓고 먹고 튀어버린 거지. 그래서 세금을 나 혼자 독박을 쓰게 된 경우죠. 법원의 처리는 세금은 비면책인데 우선 변제입니다. 비면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금 채무가 6천만 원이 밀려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6천만 원에 대해서 하나도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6천만 원을 전부 다 갚아야 됩니다. 개인 파산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빼고 나머지 우리은행, 신한은행 채무는 탕감해줄지언정 그 세금 6천만 원은 파산 절차에서도 탕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선 변제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나 이런 채권자에 대한 변제보다 세금에 대한 변제를 우선 해야 되거든요. 내가 세금이 1,800만 원 정도 밀려 있다고 가정을 하면 변제 기간 36개월 중에서 처음 18개월 동안 세금을 변제해야 돼요. 매달 100만 원씩 18개월 동안 1,800만 원 내주고 그 다음에 19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카드 이런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세금 밀린 것만 3천만 원이 있다면 18개월 내에 3천만 원 변제하는 게 부담이 되잖아. 그러면 변제 기간을 5년으로 늘려가지고 1개월부터 30개월은 매월 100만 원씩 세금을 내주고 31개월부터 60개월까지는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채무가 있으면 채무가 탕감이 잘 안 되는 거야. 세금 채무 자체를 탕감 못 받고 전액 변제해야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세금을 나의 변제 기간 중에 2분의 1 앞쪽 기간 안에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 때문에 또 전반적인 변제율이 높아지거든요. 전반적으로 탕감이 잘 되지가 않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세금 채무 같은 경우는 세금 채무만 있는 사람이 제일 부담이 적고 회생하는데 이득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내가 세금이 3,600 밀려 있다. 근데 세무서 가서 얘기해보니까 분할 변제도 안 해주고 가산세 계속 나오고 근데 개인회생을 들어가면 한 달에 100만 원씩 36개월을 따박따박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세무서도 법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에서 결정 내려버리면 세무서에서 된다 했든 안 된다 했든 그런 거 관계없이 법원의 결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만 있는 사람들이 별 부담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3위는 연끌 아파트가 있는 경우입니다. 청산 가치가 높은 경우를 말하거든요. 아무리 연끌 아파트라도 5억짜리 아파트를 5억이나 대출을 내주진 않는다고요. 많이 내줘봐야 4억이나 3억 5천 대출을 내주는 거지. 그러면 나는 순자산 가치가 적어도 1억 5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가 청산가치로 인정이 되거든요. 법원의 처리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시키는 것이 법원의 처리 방식이니까 내가 1억, 1억 5천 이렇게 청산가치가 크면 3년 내에 그 돈을 다 변제하려면 변제금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탕감이 잘 안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내가 미성년 자녀가 많다. 배우자가 집에서 전업주부로서 월급이 없다. 그러니까 변제금을 내려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아파트 없는 분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 준다는 걸 첫 번째 조건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변제금을 내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15명이 있어도 청산가치가 크면 이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니까 부양가족을 주장할 여지가 없는 거죠. 반대로 진짜 영끌이다. 마지막에 대부업체 친구 돈까지 다 끌고 와서 저당권 다 설정해서 정말 남는 가치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내 부양가족 마음껏 주장해서 변제금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2위는 최근 채무입니다. 최근 채무의 의미는 최근 1년 동안 빌린 채무를 의미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23년 11월
11월 1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2년 11월 1일부터 오늘 23년 11월 1일까지 빌린 최근 1년간의 채무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3개월, 10월, 9월, 8월 이렇게 3달 빌린 최근 3개월 채무가 특히 최근 채무로 인정을 받거든요. 법원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계좌 사용 내역 그리고 카드 사용했던 카드 사용 내역을 싹 받아서 갑니다. 한 번에 100만원 이상 사용한 내역, 한 번에 50만원 이상 사용한 내역,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고 여러분에게 보정 권고를 내리거든요. 근데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부당하게 사용했다거나 나의 배우자나 부모님한테 채무를 변제했다거나 주식, 코인, 토토, 바카라, 파워볼, 명품 사치, 성형, 피부 미용, 현금 출금, 특히 현금으로 출금해버린 거, 설명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적발되면 그 금액을 싹 합쳐서 남아있다고 간주를 하고 청산가치로 인정해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청산가치가 그만큼 커지는 거고 그만큼 변제를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감이 잘 안 돼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싹 합쳤더니만 5천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러면 청산가치 5천만 원 나누기 변제기간 3년 하면 한 달에 138만원 이상을 변제해야 되는 거죠. 138만 변제하면 땡이네가 아니라 최소 138 이상을 변제를 해줘야 된다고요.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활비 사용이고 두 번째가 기존 채무 변제입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채무자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에 빌린 돈이 많다 하더라도 빌려서 어디 엄한 데 쓴 게 아니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단 말이죠. 상상인 저축은행에서 2천만 원 빌렸는데 기존에 삼성카드 2천만 원 변제를 한 거야, 카드값을. 이런 거는 문제를 삼을 수가 없잖아요.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요. 두 번째는 생활비요. 누구나 처자식들하고 밥 먹고 사는 생활비는 필요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에 쓴 것까지는 법원도 인정을 해준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런 질문을 한다고요. 아니 그럼 나는 생활비로 다 썼는데요? 나는 문제될 게 없는데? 생활비로 임플란트 2천만 원 쓰고 생활비로 냉장고 200만 원 바꾸고 생활비로 노트북 200만 원 사고 생활비로 자동차 수리 1,500만 원 들어가고 그게 생활비입니까? 개인회생을 앞두고 3천만 원 4천만 원 끌어다가 내가 다 써놓고 그걸 생활비라고 주장하면 그게 생활비가 됩니까? 법원이 바보도 아니고 평소에 내가 벌어왔던 월급과 돈을 썼던 씀씀이를 비교해보고 생활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자, 개인회생 해봤자 탕감이 잘 안 되는 경우 1위 가족이나 친구한테 변제해준 돈입니다. 그 의미는 편파 변제를 의미하는데 내가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을 경우에 내 계좌에 1,000만 원 있는 거는 배우자한테 빌린 돈을 갚아버리고 내 자동차 팔아서 2천만 원 마련해서 아버지한테 빌린 2천만 원 갚아버리고 팔아서 1,500만 원 수금해서 A라는 특정 상거래 업체한테만 거래대금을 결제해 주는 거죠. 이렇게 편파적으로 누구 한 명만 딱 정해서 나하고 친한 사람, 요런 사람한테만 변제해 주는 것을 편파 변제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놈의 편파 변제도 이미 변제해줘버리고 끝난 돈인데 나한테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고 간주를 하고 청산가치에 들어와 버리니까 변제금이 높아져 버리는 것이죠. 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배우자한테 2천만 원 변제하고 아버지한테 3천만 원 변제했다. 그러면 이미 5천만 원을 편파 변제로 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5천만 원 청산가치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나는 5천만 원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되니까 5천 나누기 36개월 하면 월에 138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38만 변제하면 땡이다가 아니라 최소 그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편파 변제를 1위에 넣은 이유가 이게 제일 많아서 그래요. 2위 최근 채무도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선량한 채무자들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그 돈 바짝 땡겨가지고 어디 뭐 허튼 데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편파 변제 같은 경우는 있다는 자체가 이미 허튼 데 썼다는 말이잖아요. 왜 가족 돈만 갚아? 채무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진짜 억울하다. 배우자한테 빌린 돈이 있으니까 갚은 거다. 빌린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왜 그 돈만 갚았냐고요. 신한은행 돈도 빌렸고 국민은행 돈도 빌렸는데 왜 배우자 돈만 갚고 아버지 돈만 갚았냐 그 말이지. 개인 파산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더 골치 아파. 내가 배우자한테만 5천만 원 갚아줬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환수금 처분이 나오거든요. 5천만 원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면 내가 재량껏 면책을 해주겠는데 안 가지고 오면 면책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금액이 큰데
안 가지고 오고 배째라 해버렸다. 그러면 파산관제인이 소송까지 해버립니다. 5천만 원 그거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되면 모두가 피곤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내가 소득이 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좀 적으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변제해도 청산가치에 들어오는 걸 전부 다 변제하기 힘든 거야. 그럴 땐 또 변호사가 법원에 빌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채무자 사정이 뭐가 어떻고 집에 노부모님이 계시고 미성년 자녀가 셋이나 있고 배우자도 아파서 일을 못하고 주절주절 구차한 변명을 열심히 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 편파 변제한 전액을 내가 다 변제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만 좀 변제하게 해달라. 이렇게 개시 결정을 받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단 이거는 차이가 약간 날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내 집을 팔아가지고 담보대출 갖고 현금이 2억이 남았는데 2억을 배우자한테 다 주고 월급 150 갖고 개인회생 들어가겠다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런 경우는 이런 구차한 변명이나 사정도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많은 분들이 내 채무가 탕감이 되면 많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 탕감이 잘 안 되는 경우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니까 미리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